그 다음 과정에서 이제 자기 거랑 한번 비교해보고 아직 안 푼 사람은 한번 풀어보게. 자, fx가 2차식이라고 이미 줬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fx를 뭘로 하나 잡을 수 있어? fx를 뭘로 써볼까? fx를 내거 펜이 아니야. fx를 먼저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f형이 마이너스 1이란 얘기는 우리 이미 2차 함수에서 해봤지. y절편 상수항이 항상 그 y절편이 상수항의 역할을 한다고 이런 거 봤잖아. 그러니까 저런 경우는 거의 f 영역값이 얼마다라고 하는 것은 상수항을 알려주는 문제. 그럼 fx제곱은 fx로 나누어 떨어진다. 여기는 갖다 쓸만한 게 사실 2차식하고 가족권밖에 없어. 그래서 fx제곱을 만들면 fx의 제곱은 결국은 x에다가 x제곱을 대입한 식이잖아. 그러니까 몇 차가 되냐면 4차가 나와. 이렇게 아마 풀어본 사람은 여기까지 만들어 봤을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나조건을 이용할 거면 4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마이너스 1을 fx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진대. 그럼 나누어 떨어지면은 인수가 나올 거기 때문에 직접 나누려고 하지 말고 인수분해 형태를 곱의 형태로 바꿔줘. 계속 비교하고. 그럼 얘가 ax의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1로 나누기 때문에 우리가 몫을 만들어 줄 수 있지. ax 제곱에다가 곱해서 4제곱항 만들 거기 때문에 누가 올 수 있어? x의 제곱 오면 돼. 그 다음에 상수항은 어차피 상수끼리의 곱이야. 그럼 좌변의 상수항이 마이너스 1이니까 뭐만 더 해주면 돼?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 1만 곱하면 되지. 그럼 뭐만 x의 개수가 0일지 0이 아닐지 우리 모르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미지수 하나 잡아줘. 되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좌변하고 우변의 개수를 비교할 건데 여기서 갖다 쓸게 3차항의 개수 좌변에 없지. 그럼 3차항의 개수가 우변에서 얼마 나오는데? 0. 그 다음에 1차항이 없어. 그럼 1차항의 개수는 또 얼마란 얘기야? 0. 그거 갖다 쓰게. 그럼 3차항 만들 거니까 ax제곱하고 cx하고 곱해서 ac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bx하고 x제곱하고 곱해서 플러스 b 하나 나오고 3차항의 개수는 더 만들어지진 않지. 그럼 이게 얼마로 넣는 이거를 얼마로? 0으로. 이거를 0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식 하나는 2차항의 개수가 지금 뭐야? b. 그럼 2차항이니까 2차하고 상수하고 곱해서 a 하나 만들고 1차하고 곱해서 bc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상수하고 2차하고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오고 얘가 누구냐면 b. 그 다음에 세 번째는 x의 개수. 그러면 1차항 x의 개수니까 1차하고 상수하고 곱해서 플러스 b. 상수하고 1차하고 곱해서 마이너스 c. 자, x의 개수 더 나와 안 나와? 더 이제 없지? 이거는 누구하고 돼? 0. 그러면 여기서 하나 만들어지네. b는 c하고 서로 같다 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얘를 어디다가 적용을 시키냐면 1번식에다가 이제 미지수 3개 찾아야 돼. 방정식 3개 나왔어. 그럼 얘네들 적당히 연립방정식만 들어가면 돼. 자, 그러면 얘를 b는 c를 1번식에 대입. b하고 c가 서로 같다를 대입해 보는 거지. 그러면 a, b 더하기 b는 0이야. 어차피 f10이기 때문에 a하고 b 찾는데 좀 초점을 맞춰보게. 그럼 여기는 b로 묶어주면 a 플러스 1이 0이기 때문에 자, b가 0일 때하고 a가 얼마일 때로 나눠져? 마이너스 1. 그럼 자, 첫 번째 b가 0이면 c도 당연히 0이겠지. 그러면 a의 값은 얼마가 나와? b가 0이면 다 대입하면 0, 0 대입하니까 a가 얼마야? 1? 그럼 여기서 식 하나 만들어지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자, 갖다가 대입 어디다가 가져다 대입? 여기다 대입할까? 여기다가 대입하면 마이너스 1. b하고 c가 같은 거는 안 변하지? b하고 c가 같으니까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1은 b. 그러면 b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2는 0. 그럼 인수분해. 그래서 b가 마이너스 2거나 b는 마이너스 1. 그럼 a는 어차피 c는 b하고 똑같을 거기 때문에 요렇게 따라가겠지. 그럼 식 나오지? 응, b가 플러스 1이냐? 응, 요렇게 요거 바꾸란 얘기지. 그럼 됐지? 아니 그 전에 어디 틀렸냐? 이해할 이형할 때 어디? 오, 찾았어. 그럼 b제곱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 인수분해. 그러면 b가 2일 때 b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때 c는 2 그때 c는 마이너스 1. 그럼 fx식 만들어지겠지. 근데 방금 여기는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0일 때 0이 아닐 때 요거 나왔었지. 그럼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뭘 찾으면 돼? fx 찾아가지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뭘 물어봐? f10의 값의 최대값과 최소값 확인하라고 그랬으니까 대입해갖고 그 중에 가장 큰 거랑 가장 작은 거 찾으면 돼. 자, 그 다음에 그 28번 한번 봐볼까? 내가 기억하기에 체크해 놓은 거 보니까 지난 시간에 28번도 질문을 했었는데 오늘은 안 하더라고. 자, 28번은 여기 보면 되게 복잡해 보이지? 보기에. 근데 일단은 두 번째 줄 보면 뭐가 보여? fx 플러스 1이랑 쭉 들어갔을 때 보면 좀 뭐가 보여? 뭐 보여 여기 두 번째 줄에? fx의 세제곱 fx 세제곱 fx의 세제곱 플러스 1이 하나 보이지. 좌변. 이렇게 하면 얘를 x의 제곱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을 q라고 놓고 나머지를 rx라고 하자. 자, 그럼 여기서 rx는 뭐겠다? 답을 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조건을 찾아내는 거야. rx는 몇 차 이하에 1차 이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1차 이하니까 rx를 ax 플러스 b라고 놓고 이제 빨리 이제 익숙해지면 바로바로 쓰고 시작해도 상관없어. 자, 근데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 보면 조건에서 나와 있는 건 딱 또 요거 하나네. fx를 뭘로 나누었을 때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자, 여기 몫을 우리가 gx라고 놓고 나머지는 x 플러스 1이다. 자, 문제는 뭘 물어보고 있다.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야. 굉장히 복잡하네. 근데 지난번에 이제 빠져서 못 들었을 수도 있고 들은 사람은 있지. 저렇게 식이 공통인 부분이 나왔을 때 좀 복잡하면 우리 뭐 하기로 했어? 치환해 보기로 했어. 그리고 이제 아주 이제 초등학교 수준으로 잠깐 얘기를 하면 만약에 어떤 수가 있는데 그 수가 3 곱하기 4 곱하기 7 곱하기 뭐 11이야. 그지? 그러면 얘를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 안에 요 주어져 있는 식 안에 같은 인수들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는 반드시 뭐가 된다 그랬어? 0이 된다 그랬어. 그지? 기억나? 아니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렇게 식이 굉장히 무겁고 복잡한 경우에는 저렇게 공통인 부분들이 나왔잖아. x 똑같은 식으로 나누잖아 지금. 그럼 똑같은 식으로 저렇게 나눈 경우는 우리가 뭘 해주면 되냐면 여기 같이 똑같은 식 이렇게 똑같은 식으로 나누는 경우는 치환을 해가지고 공통 그 같은 항이 그 치환시킨 문자가 들어있는 항들은 나눌 필요가 굳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걔네들은 어차피 나눠도 0이니까 걔는 배제시키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다항식을 차수 비교해서 나눠야 될지 말아야 될지 거기서 나온 나머지가 최종적인 나머지라는 거. 그게 이제 방법. 그래서 이렇게 써볼게. fx 안에 누가 들어있어? 요 식이 들어있잖아. 서로 일치하잖아.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1을 그냥 자기가 치환하고 싶은 문자는 아무거나 임의대로 잡아. 그러면 fx의 세제곱은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여기를 a로 치환할 거기 때문에 a 곱하기 gx 더하기 x 플러스 1로 이렇게 넣게. 근데 x 플러스 1도 보니까 실은 좀 세제곱 항하려고 하면은 우리 항 3개짜리 제곱 세제곱한 건 안 배웠잖아. 그래서 얘까지 그냥 치환할게 b로. 그럼 a 곱하기 gx 더하기 b의 세제곱으로. 그러면 봐봐. 곱셈 공식 이거야. 그럼 얘도 a의 세제곱 g의 세제곱 3 a제곱 g 3 ag의 제곱. 그럼 뭐 아니 요거 b 하나 빠졌어. b의 제곱. 딱 요렇게 풀어지네. 그러면 우리가 문제에서 말하는 거 뭐라 했어? 뭘로 나눌 때? a로 나눌 때의 목과 나머지로 표현했을 때 이 나머지 뭐라 했어? 그럼 결국은 은기야 이러지? 얘도 a를 인수로 가지고 있지. 얘도 a를 인수로 가지고 있지. 얘도 a를 인수로 갔기 때문에 얘네 셋은 a로 나누면 당연히 뭐가 돼? 나머지가 0이 될 수밖에 없지. 살짝 돌려서 써보면 이거지. 남는 거 a제곱 g의 세제곱 3a 곱하기 g 곱하기 b 더하기 3g 곱하기 b의 제곱하고 b의 세제곱이야. 그럼 어차피 얘네들은 a의 배수들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머지가 0이야. 그럼 결국은 최종적으로 봤을 때 a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어디만 찾으면 된다? 여기 부분이네 결국은. 그래서 결국 마지막으로 풀었을 때 나머지 rx에 해당하는 부분은 누구랑 같다? b의 세제곱에 해당하는 x 플러스 1의 세제곱을 누구로? x의 제곱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바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나머지가 되는 거. 네? 그럼 얘는 이거네. 전개하면 x의 세제곱 3x제곱 3x 플러스 1이니까 x의 제곱 플러스 1로 나누면 3차항 지워져야지. 만들었지? 그 다음에 자 3x제곱 만들어야 되니까 x제곱에다가는 3x제곱 만들려면 누구만 곱하면 돼? 이? 3x제곱 만들 건데 그럼 얼마? 그러지. 그러면 끝. 그럼 뒤에 이제 뭐만 오면 돼? 나머지만 오면 돼. 그러면 뭐 했어? 좌변, 우변 같게 잡자. x 세제곱 만들었지. 3x제곱 만들었지. x 나오지. 근데 좌변 3x지. 그럼 누구만 더해주면 돼? 2x. 상수 더하면 플러스 3인데 플러스 1이지. 뭐 하면 돼? 2만 빼면 되지. 그럼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나머지. 그래서 뭐 하면 돼? r 10의 값이니까 돼. 자, 길긴 했는데 식이.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갖다 쓸 힌트는 뭐였다? 나누는 식이 서로 같으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치환해서 그 나누는 식을 인수로 갖는 부분은 어차피 나머지가 0이 될 거라는 거 우리가 예상하고 마지막에 남는 그 식만 가지고 우리가 뭐 하면 된다? 나머지 찾기. 그거. 근데 이제 저거를 다 가져다 직접 대입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지. 그래서 치환한 거야. 치환해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나오는 식에 대해서만 나머지 찾기. 이제 이런 비슷한 유형들이 몇 개 더 보일 거예요. 여기 안에 보면이.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34번. 아까 누가 34번 물어봤던 것 같아. 자, 34번 보자. 또 안 되네. 자, 34번. fx를 x-b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rx라고 하자. 보기에서 옳은 것. 자, 처음에 시작은 우리가 똑같이 할 수 있어.
fx는 x-a, x-b. 몫은 임의대로 잡으면 되고. 자, 몇 차로 나눴다? 2차로. 그럼 나머지는 1차 이하의 당식. 그럼 우리는 뭘 나머지를 찾는 게 아니지. 기억린 디귿만 우리가 확인하게. 자, 기억은 fa-ra라고 했으니까 x에다 얼마 대입하라는 얘기야? A. 그럼 자, 기억. x에다 a 대입해봐. 양변. fa는 다 지워주고 누구만 하면 r, a.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하나 만들면 fb는 rb만 남겠네. 그래서 fa-ra는 0이다. 확인할 수 있겠다. 또 fb-rb도 나오면 0이다. 확인할 수 있겠지. 자, 두 번째. fa-rb는 fb-ra하고 같냐? 라고 물어보고 있네. 그러면 니은은 fa는 ra였고 fb는 rb였는데, 자, fb-ra니까 두 개씩 적당히 변형시켜보게. 이거를 살짝 써버렸냐? fa는 ra로 놓고 이렇게 바꿔볼게. rb는 fb로 이렇게 살짝 바꿔볼게. 그럼 자, 뭐에? 편변 한번 빼봐. 일단 만들어보게. ra-f. 요래야 같아지네. 좌변은 우리가 만들어냈지 여기. 그럼 얘네들이 같으려면 ra-fb가 돼야 등식이 성립하지. 근데 지금 우변 보니까 마이너스 ra지. 우리가 만들어낸 거랑 다르잖아. 그러니까 니은은 틀렸지. 이제 그렇게 잡고. 자, 그 다음에 디귿은 뭘까? a-fb-bfa는 자, a-b 곱하기 r0의 값이다. r0의 값이다. r0이면 나머지가 rx라고 했을 때 x에다가 얼마를 대입한 거하고 같아? 0을 대입한 거하고 서로 같겠지. 그러면 fb라던가 fa라던가 ra라던가 rb 같은 거는 찾았는데 아직 뭐 아무것도 나온 게 없네. 해볼게. 자, 디귿의 경우 R0이니까 RX식 하나 만들어 봐야 되는 것밖에 안 되겠다. 좌변 우변 비교하게. RX를 뭐 MX 더하기 N으로 이렇게 잡았을 때 R0의 값은 뭐냐면 N이야. 우리가 어떤 거를 증명하거나 설명할 때 등식이 같은 걸 보이는 방법 중에는 직접 찾는 것도 있는데 좌변하고 우변이 같음을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그럼 R0은 N이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우변의 경우 먼저 보면 a-b 곱하기 r0을 우리가 뭘로 넣을 수 있어? n으로 넣을 수 있겠지. 이렇게 됐어? 자, fb는 뭐하고 똑같아? 그러면 a 곱하기 fb를 뭘로? fb는 rb하고 같았지. fb가 그러면 rx에다가 대입을 해. 그럼 bm 플러스 n이야. 여기는 우변 좌변이야. 자, 빼기 b 곱하기 fa는 누구랑 같았어? r. fa는 ra하고 같았지. 그럼 ra니까 rx에다 대입해. 그럼 정리하면 a, b, m 플러스 a, n이고 마이너스 a, b, m 마이너스 b, n이네. 지워지네. 그럼 a, n 마이너스 b, n만 남고 얘는 n으로 묶어지니까 a 마이너스 b, n이네. 그럼 좌변과 우변이 서로 같네. 그럼 디귿은 맞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지. 근데 사실은 이런 방법들이 우리가 바로 떠올라? 실은 안 떠올라. 그래서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야.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그래도 이런 것들 쭉쭉 풀어나간다라고 했을 때 보면 많은 문제들을 눈에 익혀놓고 유형들을 좀 봐놓으면 그것들이 좀 익숙해지면 쉽게 받아들여져.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인수분해 이런 거 배울 때 되게 어려웠잖아. 근데 처음 할 때는 어려웠는데 공식도 기억해놓고 접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나한테 눈에도 듣기에도 익숙해지면 그게 쉽게 받아들여지거든. 공통수학 원에서 첫 단원이 그래도 좀 쉽다, 할만하다라고 덤빌만하다라고 느껴졌던 거는
중학교 3학년 때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이 중복에서 나오기 때문에 좀 해볼 만해. 근데 이제 나머지 정리부터는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내용과 너무 다른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식을 만드는 방향을 잡는 것도 어렵고, 얘를 그냥 무조건 푸는 게 맞는 건지 어떤 수를 대입해서 푸는 게 맞는 건지 그것조차도 힘들 때가 있어. 그래서 실은 고등학교 막 올라갈 때는 무조건 한 번 하고 가는 것보다 최소 막 3번씩은 본다고 하잖아. 그래야 이 모든 유형들을 다 익힐 순 없지만 문제들이 나한테 좀 피부에 와닿기도 하고 눈에 보이는 것도 익숙해지니까 내가 문제를 딱 봤을 때, 학교 가서 시험 문제를 받았을 때 내가 이거 해볼만 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 왜냐면 한 문제 한 문제 풀다가 그걸 오답 정리도 하고 내 걸로 만들다 보면 비슷한 유형들이 나오면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가 그동안에 내 머릿속에 저장해 놓은 데이터들에 의해서 하나씩 나오는 순간들이 있어. 그럼 그걸 가져다가 접목을 시켰을 때 점수도 나오고 뭔가 실력도 늘어나는 건데, 사실 처음부터 막 나머지 정리가 막 완전히 우리가 사실은 천재는 아니잖아, 까놓고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게 보자마자 뭔가 풀이가 나오거나 그러진 않아. 사실은 여러 번 풀어보고 틀려보고 고쳐보고 하다가 이게 완전히 내 걸로 되는 그 순간 여러 가지 문제를 접했을 때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가져다가 끌어다가 쓰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1등급 수학 자체가 실은 쉬운 책은 아니야. 내가 봤을 때 난이도가 처음부터 되게 어렵게 나와. 1번부터 막 막혀가지고 오는 그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 지금 보면. 근데 이제 이것들을 어렵다고 생각하고 포기해버리면 방학 동안에 사실은 더 이제 학교 들어가면 더 힘들어지고, 어렵지만 좀 해보고 부딪혀보고 푸는 데까지 풀어보고 모르는 건 또 와서 해보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실력이 이만큼 쌓여있을 때가 있을 거야, 계약했을 때쯤에는. 그리고 이제 뭔가 내가 해놨구나 라는 것 때문에 학교 가서도 부담도 좀 덜 되고 그 심리적으로 조금 안정이 되면서 학교가 안정이 빨리 돼. 근데 그렇지 않으면 당장 학교 가가지고 3월달이 훌쩍 가버려. 뭐 어느 순간에 보잖아? 그러면 벌써 중간고사 날짜가 돼버려. 그럼 선생님들이 중간고사 시험 볼 때쯤에 묘하게 수행평가라던가 뭔가 생기부 작성할 뭔가를 내라고 막 그래. 그러면 공부할 시간을 많이 뺏기게 돼. 그러면 이제 심리적인 압박이 엄청 커져. 근데 방학 동안에 좀 힘들지만 조금 노는 시간 이런 걸 줄여가면서 뭔가를 해놓으면 그때 갔을 때 내가 다른 친구들보다 이만큼 더 해놨기 때문에 그때 실은 좀 부담이 돼. 실은 시험 이제 성적을 내는 방법 중에 당연히 국영수 주요 과목을 하는 건 당연해. 근데 내신을 내기 위해서 국영수만 한다고 해서 또 다는 건 아니고 뭔가 부수적인 것들이 따라오게 되잖아. 근데 시험 봤을 때 국영수를 시험 기간에 공부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드물어, 실은. 왜냐면 이제 나중에는 마음이 급해지니까 암기 과목 막 하고 있어. 암기 과목을 막 해. 근데 미리 준비를 공부를 좀 해놓은 사람 같은 경우는 시험 기간 됐을 때 국영수 같은 경우는 이제 정리하는 게 맞아. 성적을 실제로 낼 때는 그때는 한 일주일 동안은 국영수는 정리하는 기간이야. 그리고 암기 과목은 그때 가서 하는 거지,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방학 동안에 공부를 많이 하라고 하는 얘기가, 선생님들이 공부를 방학 동안에 하라고 하는 얘기가 그거야. 실제로 학기 중에는 국영수 공부할 시간이 진짜 별로 없어. 그리고 시험 기간 되면 조급해져. 첫 시험이라서 긴장돼. 잘해야 될 건데 하는 생각에. 그러니까 방학 동안에 좀 힘들더라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옆길로 새긴 했는데 많이 부담스러워 할 것 같아서 1등급 수학이랑 이런 것들이. 그래서 좀 미리 얘기를 해주느라고. 이제 여기 나머지 정리를 좀 잘 넘어가면 인수분해는 또 굉장히 쉽게 받아들여져. 또 그리고 이제 뒤로 함수로 넘어가고 막 이러고 2차 함수 나오면 또 3학년 때 했던 거라서 또 되게 부담이 좀 덜 되고, 이 단원이 사실은 제일 많이 부담이 되는 단원이에요. 여기를 잘 거치고 넘어가면 이 다음 단원부터는 좀 그렇게 내가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줄어들긴 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좀 힘들기는 할 수도 있어, 어려워서. 근데 부딪혀보고 이 문제하고 싸워보고 해야 자기 실력이 좀 는다라는 거 본인들이 또 더 잘할 거고. 그리고 나머지 정리는 사실 그 시작하는 방향을 잡는 게 되게 어려워. 이렇게 했을 때는 되는데 또 똑같은 방법을 했는데 안 되는 경우 막 있거든. 그럼 계수 비교도 해보고 뭐 식 만들어서 전개도 해보고 막 그렇게 하는 거야, 다. 아니면 정말 모르겠으면 직접 나눠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내 걸로 완전히 이제 내 스타일로 가는 거야. 내 스타일로 내 걸로 이제 만드는 거지, 문제 푸는 방법은. 그러니까 좀 힘들더라도 좀 참아보라고, 내 말은. 나머지 정리가 제일 괴로워. 1학년 막 처음 수학 배울 때 실은 설명할 때도 제일
어려워하고 이렇게 듣는 사람들 표정 보면 이러고 있으니까 느낌이 그래. 받아들이는 사람도 사실은 좀 힘들게 받아들이고 이게 뭔가 왜 이걸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 근데 내 잔소리였고 어쨌든 방학 동안에 많이들 몸을 만들어 갖고 계약하라고 학교 가라고. 자, 아까 36번 했으니까 36번까지 설명하고 그 다음 거 넘어가 보게. 자, px는 이렇게 되어 있고 x-k로 나눈 나머지와 x 플러스 k로 나눈 나머지 합이 8이다. 이거 결국은 1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 정리 문제. x-k로 나누었으면 이거네. pk란 얘기고 나머지가 x 플러스 k로 나눈 나머지는 p-k네. 요거까지는 만드네. 그리고 나머지가 합이 얘네들이 서로 8이다. 그러면 결국은 이거 하나의 방정식밖에 안 되지. k값 나올 수 있지. pk니까 k의 세제곱, k의 제곱, k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k 세제곱 플러스 k 제곱 8. 정리. 그러면 2k의 제곱이 6이 되고 k의 제곱은 3. 자, 여기서 k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으로 놓고 풀어도 틀리는 문제는 아니야. 틀리진 않아. 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px를 x제곱 마이너스 k의 제곱으로 나누래. 자, 그때 나머지. 그럼 나머지를 우리가 rx로 놓으래. 그러면 rx는 어차피 x제곱 마이너스 k제곱 2차니까 rx는 1차 이하의 다항식이라는 거 알겠고 x에다가 뭘 대입해봐라. 1 대입했을 때 r1의 값을 구하여라. 그치? 뭐 해볼 수 있어? 먼저는 요거 인수분해도 해볼 수 있겠지. x 플러스 루트 3이랑 아니 루트 3이 아니라 x 플러스 k 곱하기 x 마이너스 k. 자, 요렇게 한번 써볼 수도 있지. 자, 그 다음에 이제 r1의 값이니까 나머지 찾아야 되겠지. 뭐 할까? 여기다가 뭐 할 수 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r1의 값 뭐 하자? 놓치면 안 되는 거 있어? 놓치면 안 된 거 있어? px 놓치면 돼, 안 돼? 안 돼. 내가 안 썼을 뿐이지 px 놓치면 안 돼. 처음에 안 적어서 그렇지. 요거야, 요거에. 요거였어? 뭐 할 수 있어, 이제? x제곱 마이너스 k제곱. 자, qx 만들 수 있어? qx 뭐라고 만들 수 있어? x의 세제곱이니까 x 만들 수 있지. 그 다음에 x제곱이지. 플러스 얼마밖에 못하? 1밖에는 못하. 더하기 뭐 쓸 수 있어? 이제 rx 자리. rx 바로 구할 수 있어. 등식이니까. x제곱이지. 나왔지. 마이너스 k제곱 x제. 플러스 k제곱 x 플러스 뭐까지 쓸 수 있어? x까지 쓸 수 있겠지. 만들었지? 그치? 그 다음에 마이너스 k제곱이지 상수항이. 근데 상수항이 플러스 1이니까 뭐 올 수 있어? 플러스 k의 제곱 플러스 1. 그럼 따라서 나머지는 얘네 k제곱 x 더하기 x 플러스 k의 제곱 플러스 1이고 k의 제곱 플러스 1x 더하기 k의 제곱 플러스 1이다. 근데 k제곱이 얼마다? 3이다. 그래서 4x 플러스 4가 나머지다. 그럼 r1의 값이니까 x에다 1 대입하면 끝난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는 이거 하기 싫어. 나는 내가 하던 대로 할 거야. 그래서 인수분해 여기 있지. 아까 여기 인수분해 해놨지. 그리고 k제곱이 3이니까 k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야. 할 수도 있지. 그럼 이렇게 나는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할 거야. 하고 난 나머지 식 ax 플러스 b라고 놓을 거야.
그래서 x에다가 뭐 할 수 있어? 마이너스 루트 3 대입하면 돼. 대입하면 좌변하고 우변 해가지고 어차피 여기 이 부분은 0 될 거기 때문에 여기서 루트 3항이 들어있는 항하고 상수항하고 비교, 유리수항하고 비교하고 들어가면 돼. 그 다음에 하나 더 해야 되니까 나는 그 다음에 x에다 마이너스 루트 3이랑 루트 3 대입해서 찾을 거야. 그래도 틀린 건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거를 자기화 시키는 거지. 이제 나한테 익숙한 방법. 나는 이렇게 나누었을 때 나머지 직접 이렇게 하나씩 써서 찾고 싶어. 그러면 이 방법으로 가는 거고. 나는 인수분해에서 수치 대입해가지고 계속 찾을 거야.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아, 나는 x 플러스 1이 생각이 안 나. 근데 3차니까 몫이 1차라는 건 알겠어. 그러면 여기를 뭘로 살짝 바꿔도 돼. x 더하기 c로 놓고 전개해서 계수 비교하고 싶어. 나머지를 뭘로 놓고 ax 플러스 b로 그대로 놓고 해도 돼. 세 가지 방법이 다 들어가. 다 똑같아.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이거는 자기 생각. 근데 자기한테 편한 방법, 나한테 유리한 방법 선택하는 거야. 기억하기 좋은 걸로 해.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정리해보게. 그 다음에 이제 겁먹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이제 그런 상황들이 많이 닥치니까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가서 막 마음 조급해가지고 하지 말고 차분하게 당황하지 말라고. 혹시 그런 상황이 됐을 때